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3주차 첫 번째 40분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외식산업의 개요를 설명드렸는데 좋은 점도 있지만 이제 단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은 장기적인 식품 섭취 측면에서 영양 불균형이 우려가 될 수 있다. 영양 불균형이란 게 이제 여러 패스트푸드라든가 뭔가 그런 정크푸드 위주로 먹게 되면서 집에서 먹는 그런 슬로우 푸드 위주가 아니라 뭔가 가공된 식품 또는 빨리 만들어진 그런 패스트푸드를 먹음으로써 알맞은 영양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뭔가 우선 첫 번째 요즘 디테일한 설명 드리면 첫 번째는 우선은 저영양 고열량 해가지고 열량은 높고 지방은 많은데 소위 말하는 영양소 5대 영양소에 뭔가 적절한 균형이 깨져 있다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고당 고염 그래서 몸에서 그렇게 필요로 많이 하지 않는 정제당이라고 하는 고당 당이 많은 것 그리고 짜게 먹지 말라고 항상 그렇게 염려하는데 저 고염 그런 식으로 염도 많아지는 그런 음식을 너무 많이 먹게 됐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기적인 식품 섭취 측면에서 뭐 한두 번 먹는 건 상관없다 그런 말인 거예요. 당연히 외식으로 한두 번 먹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데 뭔가 너무나 규칙적으로 너무나 장기적으로 너무나 만성적으로 외식을 하게 됐을 때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뭔가 외식을 너무 즐겨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가정 내 조리 세트로 인한 전통적 식생활 기반의 붕괴. 자, 집에서 많이 안 해 먹게 되고 다 시켜 먹던지 나가서 먹던지 이렇게 좀 간편하게 먹는 문화가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식생활 기반도 무너진다는 것도 단점이 될 수 있겠고요. 음식의 맛의 획일화함. 뭔가 패스트푸드라는 거는 음식 다 똑같잖아요, 맛이. 레시피 똑같이 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다양한 그런 맛의 문화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넘어가시면 이제 세 번째는 건강보조식품의 개념인데 이제 뭔가 우리가 생활 수준이 좋아지면서 이런 건강보조식품 뭔가 이런 소위 말하는 서플리먼트라고 부르죠. 이제 그런 건강보조식품을 먹게 되는데 그 개념은 일반 식품에 함유된 특정 성분을 강화한 식품. 자, 우리가 세 끼를 먹고 알맞은 반찬을 골고루 먹는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 성분에 대해서 항상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고 실제로 부족하게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특정 성분들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말 그대로 보조식품을 먹게 되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 건강보조 기능이 인정받은 성분을 다량 함유한 식품. 뭐 건강기능식품 건기식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냥 건강식품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겠지만 우선 건강기능식품이라 하면 그 기능성을 정부기관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그 원료를 이제 함유한 식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능성이 정확하게 뭐 세포 레벨에서 또는 동물 실험 레벨에서 다 확인이 되어야지만 이제 기능성 인정을 받게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인간의 생리 활성에 필요한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카테고리 중 하나로 그런 기능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먹는 그리고 건강식품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 식사에서 부족한 그런 영양 성분 또 특정 성분들을 좀 강화한 그런 식품을 먹게 되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점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보시면은 유통체계의 미정책으로 인해서 방문 및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 상품 선명한 비교에 불가능하다, 어렵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뭐 여러 커머셜한 회사들이 있지만 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다단계 판매로 많이 시작이 됐었죠 초창기에 지금은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뭔가 이런 유통 체계에서 좀 소비자들이 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수가 좀 적다라는 단점이 좀 연론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허위 과대 광고로 인한 소비자가 뭔가 의약품 내지는 치료제로 인지한다는 거. 자, 그래서 허위 과대 광고라는 게 이제 뭔가 온라인이든 TV든 뭐 신문지상에서 간에 이걸 먹으면 뭐 암이 예방된다.
뭐 암 치료가 된다, 뭐 피가 맑아진다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식품을 의약품처럼 이렇게 광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전부 다 이제 허위 광고 위반이 되는 거겠죠. 뭔가 어디 어디에 도움을 준다, 뭐 어디 어디 도움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도움이 아니라 뭐 예방 내진 치료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없는데 이제 그런 단어를 쓰는 순간 벌써 문제가 되는 것이고 도움을 준다라는 것도 굉장히 완곡하게 잘 표현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막 남발됐을 경우에 소비자들은 보고 나서 선택을 그냥 하게 될 수도 있고 실제 효과 그만큼 나지 않는데 이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광고 부분에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제품 검색에서의 문제로 검색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서 제품 출시에 지연이 될 수 있다. 아무래도 뭐 그냥 일반 식품이 아니다 보니까 건강보조식품 내지는 어떤 특정 성분을 많이 함유한 그런 식품이기 때문에 검색 절차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런 면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나머지는 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읽어보시면은 수수료 책정 기준의 불합리, 증지 부착으로 인한 각종 비용의 추가 부담, 뭐 가격이 좀 올라간다 그런 개념이고 소비자의 전문 지식 부족으로 인한 상품 선택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뭐 그렇겠죠. 아무래도 소비자들은 요즘은 많이 현명해졌지만 똑똑해졌고 여러 가지 비교 분석도 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이제 그런 지식이 좀 부족해서 뭔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시장은 뭐 공인 연도까지가 안 돼 있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은 뭐 콜라겐까지도 먹는 시대가 돼서 너무나 많은 시장의 형성 액수가 높아져 있는 그런 실정에 와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24개만 담아봤는데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다들 들어봤던 것도 있는데 보시면은 뭐 14번에 포도씨유 제품 포도씨라고 하는 씨 안에 유 기름이 있는데 그 종유라 부르죠. 씨종자의 기름유자 모든 식물의 씨앗 속에 있는 기름이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고 인체에 유익하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포도씨유 자체로도 판매를 하고 있고 뭐 23번에 뭐 키토산 같은 거 각각류의 게 껍질이죠. 게나 새우의 껍질들 등도 뭔가 항노화라든가 항치매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기능성이 좀 발현이 되어서 이런 것도 키토산 가공식품도 판매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22번에 베타카로틴 식품 뭔가 비타민 A의 전구 물질로서 비타민 A는 뭔가 매일 먹을 수도 없고 저장 기능이 있어가지고 독성도 있기 때문에 그 전구 물질 앞단계의 물질인 베타카로틴 카로티노이드를 먹음으로써 눈의 건강이라든가 다른 항산화 기능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프로폴리스 뭐 많이 뭐 홈쇼핑에서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 뭐 7번에 유산균이 하면 말할 것도 없죠. 요즘에 뭐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해가지고 많이 얘기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우리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한 부분의 기능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거 전부 다 먹을 수는 없겠지만 각각 소비자들이 본인에게 필요한 그런 기능을 보충하기 위해서 골라서 선택해서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건강 보조식품, 이건 건강 기능식품은 아니고 건강 보조식품 중에서 소비자들이 잘 판단해서 골라서 먹을 수 있는데 너무나 많이 있어가지고 조금 혼란스럽긴 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잘 보이진 않으실 것 같은데 여러 종류들을 아까 방금 나열했던 것들을 이렇게 어떤 기능이 있는지 이렇게 나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5번에 보시면은 스쿼렌 식품 상어간에 함유된 기름으로써 뭐 피부 노화 방지 그래서 이제 피부에 그런 뭐 주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한다 해가지고 스쿼렌이 좀 비싸게 판매가 됐던 적이 있는 것 같고 요즘에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소개드렸던 것처럼 뭐 23번에 베타카로틴 성분, 베타카로틴 뭐 식용 녹엽식물 당근 등으로 추출해서 나왔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항산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뭐 눈의 건강이나 항산화 기능으로 많이 사람들이 이제 복용을 하고 있고요. 키토산 가공식품은 게나 새우의 껍질을 가공한 것으로서 아까 말씀드렸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대부분 다 식물 내지는 뭐 간이 상어 같은 경우는 동물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동식물에서 추출한 그런 성분으로 이렇게 여러 건강 보조식품을 만들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또는 기능성 식품의 개발 동향을 잠깐 보시면
우선은 뭐 정부 기관이죠. 농림부에서 뭐 이런 건강 가공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도록 여러 기술 사업들이 지금 많이 발현되어 있고 뭐 국민의 세금이겠죠. 보건복지부에서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사업으로 기능성식품 또는 미래보건산업기술예측 사업으로 기능성식품 등등 이렇게 농림부와 보건복지부 또는 산자부에서도 생명공학 육성 5개년 계획으로 기능성식품 과학기술부에서도 뭔가 프론티어 산업에서 생체 기능 조절 사업단에서 미생물 사업단에서 기능성 식품 특허청에서도 기능식품 페이턴트 맵 사업 해가지고 하고 있고 농촌진흥청에서도 바이오그린 21 사업으로 기능성 식품에 대한 그런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정부 기관에서 이렇게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도록 연구단체라든가 뭐 대학에 또는 기업에 이렇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학 출연연, 덤부천 연구소 대전에 많이 있죠. 산업체 연구소 또는 벤처기업 등등에서 이런 식으로 연구비를 수주해서 많은 연구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고 연구 결과를 뭔가 논문 페이퍼나 페이턴트 특허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기업체에서는 연관 지어서 프로덕트화 시켜서 제품화 시켜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선을 보이는 것까지 연결되고 있어요. 이렇게 정부에서부터 이렇게 기능식품을 연구 개발하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의미가 앞으로 이런 예전부터 이제 지금 더더욱 많아졌지만 이런 기능식품의 개발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겠죠. 산업체에서는 이제 더 활성화돼서 연구를 하고 있을 텐데 보시면은 식품업체연구소는 굉장히 많이 있고 벤처기업 등록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대상에서도 헬스라인, 풀무원테크, 롯데제약, CJ 뉴트라, 뭐 종근당 건강기저주면 대웅제약, 광동, 보령 SK 일진 동아약품 등등 여러 업체에서도 약과 또는 약에 기반되진 않지만 뭔가 음료 같은 거 있잖아요. 많이 나오죠. 그런 기능성 음료, 기능성 식품들을 시장에 진출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 매출들을 약만큼이나 무시하지 못할 만큼 일반적인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소비자들이 이제는 뭔가 약을 많이 먹는 약이 뭔가 내성이 생기고 뭔가 인체에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약을 먹기 전에 이미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약을 안 먹도록 하는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이런 건강기능식품 또는 건강보조식품 또는 건강식품 등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 문화를 바뀌었고 그래서 이런 제약회사들도 식품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능성 식품 시장으로 진출을 한 개념이 된 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현명히 졌기 때문이겠죠. 약은 이미 아픈 상황에서 먹는 것이고 식품은 아프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먹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인체에 유익하고 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시대에는 시장의 흐름도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일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가시면은 그 다음은 이제 기능식품 계속 이어서 나가는데 기능이니까 펑션이고 기능성이니까 펑셔널 해가지고 이제 형용사형으로 기능성이 있는 이런 뜻이 되겠죠. foods 해가지고 기능성 식품이라 불려지는데 여기 보시면은 식품 성분이 뭔가 생체 방어, 뭐 예방이 되는 거겠죠. 신체 리듬 조절, 뭐 생리 활성을 볼 수 있겠고 질병의 예방과 회복, 뭐 질병 예방, 여기 치료라는 말은 쓸 수 없겠죠. 등 생체 기능 조절에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 또는 가공된 식품.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생리활성 기능을 높여준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라는 키워드가 연관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지내는 건데 질병에서 멀어지도록 즉 건강 구조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있는 삶일 텐데 여기에 중요한 요소로서 건강 쪽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기능성 식품을 절대 배제할 수 없는 시대가 됐고 항상 그걸 유지 염두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래서 기능성 식품이랑 굉장히 중요한 요소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넘어가서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자, 왜 중요한가 보시면 노란색으로 써 있지만 식생활에 의한 만성 퇴행성 질환의 증가 뭔가 요즘의 질환은 지금 현재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지만
그런 감염병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감염병이 없다고 가정하다 한다면 거의 대부분 만성 질환이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암이라든가 뭐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뭐 당뇨 등등 전부 다 만성 질환이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본인의 그런 후천적인 생활 습관일 텐데 생활 습관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눠보면 거의 식생활이라는 거죠. 뭐 운동하지 않는다, 뭐 땀을 흘리지 않는다 등등도 요소 작용할 수 있겠지만 역시 가장 주된 거는 식생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인데 이 보시면은 첫 번째 건강 국민의 그런 생활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거, 가공식품 많이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불규칙한 식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들 때문에라도 우리가 새끼를 잘 챙겨 먹지 않는 그런 문화, 바쁜 문화에서 다른 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건강기능식품이 발전했다라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면은 영양 과잉이라는 거는 너무나 많이 먹는 부분이 탄수화물, 너무 많이 탄수화물 먹게 되는 거, 고지방 또는 고동물성 단백질 해가지고 고기를 너무 많이 먹게 되는 문화를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근데 저영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소위 말하는 과체류를 좀 덜 먹게 된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과 지방 동물성 단백질과 다른 느끼한 유의 지방을 많이 먹는 문화, 즉 서구식 음식 문화가 많이 늘어난 대신에 뭔가 그에 반하여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우리 옛날 식문화를 보자면 뭐 반찬 문화겠죠. 뭐 나물류라든가 과일류라든가 그런 채소류를 좀 많이 안 먹는 문화로 됐는데 요즘엔 또 많이 먹으려고 또 애를 쓰고 뭔가 베지테리안 문화가 생겼기 때문에 뭔가 샐러드라든가 이런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운동 생겨가지고 먹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라는 말씀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 예측 조사 보고를 봤을 때 뭔가 자동차 산업과 다등한 규모로 성장했다. 이제는 먹고 즐기는 뭔가 그런 웰빙 문화, 뭔가 웰리스 문화 등등이 발전하면서 그런 뭔가 헬스 앤 뷰티, 뭔가 건강과 미용에도 관심이 생겨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시장과 그런 수요와 욕구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성인병 요인 중 가장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건 식생활이다.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식생활을 잘 균형 있게 알맞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고 그 알맞은 좋은 습관을 갖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게 건강에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할 만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의 소비 증가는 식생 개선에 의한 성인병 예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뭐 그렇겠죠. 이제 우리가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먹지 않고도 알맞은 그런 주식과 부식, 반찬으로 잘 좋은 알맞은 시간대에 적절한 양으로 잘 먹는다면 다 보완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으로서 뭔가 더 보완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원천적으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모든 걸 다 처치할 수는 없겠지만 알맞은 생활 습관, 식생활 문화를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보완하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최식품 연구는 기호성보다는 건강에 포커스를 맞춤. 그렇죠. 이제 건강 지향성으로 가고 있고, 뭔가 좀 더 무병장수로 길게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지금 더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식문화이기 때문에, 그 보시면은 식품에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총 세 가지 기능이 있는 첫 번째는 영양 기능. 뭐 당연히 본능적 기능이죠. 생명 유지 기능으로 탄수화물부터 무기질까지 제5대 영양소를 골고루 먹는 것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현대 생활의 문화는 요 1차 기능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침은 안 먹는다든가 아니면 하루에 한 끼 먹는다든가 아니면 폭식을 한다든가 등등 이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의 적절한 밸런스가 맞춰진 그런 영양 섭취를 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1차 기능부터 벌써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반성하고 제대로 새끼를 조금씩 잘 챙겨 먹을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두 번째는 2차 기능, 감각 기능이라 해가지고 뭔가 식품의 맛이나 향이나 색이나 질감, 뭐 텍스처, 씹는 맛이겠죠. 그런 등등을 우리가
감각 기관에 작용한다 해가지고 2차 기능은 감각 기능이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3차 기능은 아까 그 기능성 식품의 중요한 기능이었던 생체 조절 기능으로 뭔가 신체 방어나 신체 리듬 조절이나 질병 방지 또는 회복, 즉 질병 예방이 되겠죠. 등등의 기능에 작용하고 있다 해서 기능성 식품은 요 세 번째 3차 기능과 연관이 되어지는 식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조건이 있는데 한 6가지 정도 있는데 자 보시면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하죠. 어떤 기능성 식품이라 그러면은 뭐 광고도 할 거고 네임에도 붙여질 텐데 그 기능성이 밝혀져야 한다. 뭐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 밝혀지는 그 기준은 이제 과학적 기능인데 뭐 첫 번째는 이제 세포 레벨에서 당연히 유의적인 기능이 있어야 밝혀져야 하고 두 번째는 동물 기능, 동물 실험에서 또 유의적인 세포에서 똑같은 그런 기능이 밝혀져야 한다는 내용이죠. 즉 과학적 검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말씀이고 두 번째는 제조 중에 기능성 인자가 있어야 한다. 뭐 당연하겠죠. 기능성이 있으려면은 그 인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 인자가 무엇인지까지 밝혀지는 게 맞는 일이라서 어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플라보노이드나 뭐 카로티노이드나 뭐 등등 이런 식으로 그 기능성 인자가 있어야 될 것이에요. 세 번째는 섭취한 경우 특정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인간이 먹었을 때 기능을 발휘한다는 얘기인데 이제 임상 실험까지 가야 되는 거겠죠. 세포 레벨, 동물 레벨, 그다음에 사람 레벨까지 이렇게 기능을 실제로 인간한테 발휘시켜야 된다는 내용이고 네 번째도 역시 중요한데 안전성, 세이프티. 뭔가 기능은 있는데 먹었을 때 해가 된다면 뭐안 먹으면 못할 거예요. 그래서 독성이 너무 강하면 문제가 되니까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어야 하고 안전해야 한다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그런 기능 조건이 될 거예요. 다섯 번째는 식품 중에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 뭐 그렇겠죠. 뭔가 금방 사라지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뭐 의미가 없으니까 안정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지만 여러 가지 더 응용이 더 가능할 테니까 안정적인 존재도 중요할 것이고 여섯 번째 누구에게나 받아들여져야 한다. 뭐 그렇겠죠. 어떤 특정 집단에만 특정 그룹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기능성이 인정이 돼야 되고 식품으로서 받아들여져야지만 더 넓은 스펙트럼 하에서 식품으로서 발휘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지금 여러 가지 나올 텐데 이제 첫 번째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한 번쯤 들어보실 수도 있고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많이 예전부터 이제 각광받고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파이토라는 거는 이제 식물성이라는 접두사 어근이고요. 케미컬은 화학물질. 그래서 이제 뭔가 뭐 이게 식물성 화학물질 또는 식물성 항산화 화학물질 뭐 여러 가지 명명을 붙일 수 있을 텐데 보시면은 주로 과일 또는 채소, 과채류의 껍질의 색깔을 나타내는 색소 성분이자 식물성 화학물질이다. 자 그러면은 과일의 껍질은 과피라 부르는데 과일의 안에 있는 거는 과육이라 불러지는데 그 과일의 껍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빨간색 것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다양한 색깔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색깔들을 이제 우리가 파이토케미칼이라고 보통은 많이 불려지고 있어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갖고 있는데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해로운 활성산소를 막아주고 이 말이 이제 항산화라는 말씀이에요. 뭔가 불안정한 산소의 활성산소 ROS라 불려지는데 리액티브 옥시젠 스페시스라고 요 불안정한 산소가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몸에서 하나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키고 심지어 나중에 암까지 일으키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인 이런 불안정한 산소를 막아주는 개념을 항산화라 불러줄 수 있고 이 과체류의 껍질이 이런 항산화 기능이 있다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암의 원인이 되는 칼시노겐을 막고 DNA 손상도 방지한다. 뭐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3단계인 항암 기능까지도 발휘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물론 꾸준히 잘 먹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 현대 생활에서 과일을 얼마나 많이 먹느냐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먹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뭔가 혼자 사는 문화라든가 가족들 다 같이 있는 문화에서도 예전같이 과일을 많이 먹지 않고 심지어 과일 껍질 다 깎아서 먹는 문화
농약가 돼버렸기 때문에 농약을 제거하기 위해서 과일 껍질을 제거해서 먹는데 그럴 경우는 이제 파이토케미칼의 중요 성분들을 다 섭취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소금과 식초로 이렇게 잘 씻어낸 다음에 농약을 제거하고 과일은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파이토케미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나다라 표현을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가로 폴리페놀류인데 폴리페놀 보시면은 페놀이라는 게 폴리 여러 개 붙어 있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뭐 카테킨, 갈릭에시드, 뭐 클로로제닉 에시드, 뭐 여러 가지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런 페놀성 화합물이 여러 개 붙어 있을 때 이제 폴리페놀이라고 불려지고 그 종류를 폴리페놀류라고 불려지는데 식품으로는 홍차, 우롱차, 녹차, 커피, 적포도 주스, 뭐 자두 등등이 포함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대부분 차를 많이 먹고 우리가 포도나 포도주를 먹기도 하는데 전부 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채소 과일류잖아요. 과일이죠. 뭐 이런 식으로 폴리페놀의 기능은 뭐 항산화 기능이나 제일 볼 수 있을 텐데 여기 보시면 관상동맥 질환과 뇌졸중 예방, 항산화 작용한다. 피를 맑게 하긴 하는 기능이 있고 산화를 막아주는 기능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고기를 많이 먹는 문화에서 우리 프렌치 파라독스 한번 설명 드린 것 같은데 고기를 많이 먹고 지방을 많이 먹어도 이런 적포도와 적포도주를 많이 먹었을 때 그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그 혈액의 정화를 깨끗하게 하는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고기를 많이 먹는 프랑스에서도 오히려 심혈관 질환이 더 낫다라는 그런 프렌치 파라독스 내용처럼 적포도, 적포도주 또는 포도 껍질 대신 껍질에 먹어야 되겠죠. 껍질째 발효한 것이 적포도주고 껍질을 까고 발효한 것이 이제 백포도주, 화이트 와인일 텐데 여기서 의미 있는 건 전부 다 껍질일 거예요. 껍질째 제대로 잘 먹었을 때 이런 폴리페놀을 섭취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플라보노이드 제가 설명드렸지만 거의 녹색으로 된 모든 것들 전부 다 플라보노이드라 볼 수 있을 거예요. 안토시아닌, 레스베라트롤, 콜세틴 등등 종류가 있고 안토시아닌 역시 항산화 작용, 노아지연, 레스베라트롤은 심장병과 암을 예방한다. 레스베라트롤은 실제로 여러 가지 그런 화학 치료에서도 사용된다고 해요. 화학 치료 케모테라피라고 불려지는 기존의 항암제가 너무 독하기 때문에 식물성 그런 독성이 없는 그런 류의 성분들도 병행 치료, 병행 투여하는 그런 화학 치료에서 레스베라트롤이 이용된다고 많이 보고되고 있고요. 그다음 콜세틴 같은 경우도 알레르기 또는 염증 예방, 항염 기능이 있다라고 그렇게 벌써 기능이 밝혀져 있어요 현재. 세 번째는 카로티노이드 제가 베타카로틴 설명드렸죠. 비타민 A 전구체 두 번째 줄에 있죠. 그래서 눈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세포막의 손상과 괴사와 노화, 괴사라는 건 죽는 거예요. 세포막이 뭔가 노화되지 않고 죽지 않고 손상되는 것을 좀 방지한다. 뭐 항산화 기능이라 볼 수 있을 거예요. 루테인 요즘 많이 먹는데 역시 눈의 기능을 도움을 줄 수 있다. 라이코펜, 전립선암과 심장병 또는 뭐 폐암 등등 이런 식으로 예방된다고 벌써 보고되고 있고요. 자이잔틴, 뭔가 항암 효과가 있다라고도 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녹색으로 된 거의 모든 된 그런 채소들의 카로티노이드는 성분 들어있어서 뭔가 맨날 가공식품이나 먹던지 패스트푸드 위주로 먹는 사람들은 이런 카로티노이드가 부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대로 된 식단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반성하시면서 카로티노이드를 좀 먹을 수 있도록 식습관을 좀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 먹는 흔한 그런 제품들을, 그런 식품들을, 그런 과일들을 이렇게 좀 나열을 해봤어요. 적어도 이 정도는 먹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첫 번째 사과 보시면은 사과에도 페놀 화합물, 아까 말한 폴리페놀이죠. 그래서 이제 심장병 예방에 도움을 주고 또 한 가지 사과 껍질에 그 소위 말하는 불용성 식이섬유, 물에 안 녹는 그런 식이섬유 성분 때문에 뭔가 장내 숙변을 제거하고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과도 껍질을 까지 말고 껍질째 다 같이 먹어줬을 때 몸에 유익한 기능이 있다라는 거
뒤에 자세히 나오니까 또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 살구는 베타카로틴 뭐 이런 식으로 폐 기능 강화 및 뭐 폐암 등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보고가 이미 되어 있어서 뭐 과일 중에서도 골고루 먹으라고 얘기하지만 사과와 살구, 그다음에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암 예방과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 피를 맑게 한다 그런 내용이겠죠. 그다음에 딸기도 안토시아닌, 뭐 암 예방과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시킨다. 토마토도 여러 라이코펜 빨간 성분이죠. 뭐 심장병 예방을 하거나 전립선암 또는 폐암을 예방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별로 대부분 빨간색 또는 노란색 또는 파란색, 뭐 검푸른색 되어 있지만 다양한 종류로 골고루 먹을 수 있을 때 이렇게 우리 인체의 여러 가지 세세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골고루 먹어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실제로 드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안 먹는 문화 또는 이제 혼자 사는 문화라든가 대충대충 때우는 문화에서는 이런 것들의 관가가 돼버리고 이제 잊혀져 버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능을 되살려서 꼭 잘 챙겨 드시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표가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녹색 위주로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뭐 배추, 설포로판 해가지고 암 예방. 설포로판 실제로 이제 암 화학 치료에 많이 쓰여지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브로콜리 역시 설포라판 또는 뭐 베타카로틴 또는 루테인 들어있는데 뭐 암 예방 또는 뭐 폐기능 향상 등등 여러 가지 염증성 발현에 염증 반응에도 뭐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양배추 역시 설포라판에서 암 예방 된다는 거. 당근은 뭐 말씀드렸던 베타카로틴 성분 때문에 뭐 눈의 건강이라든가 깊게는 암 예방까지 도움을 준다는 거. 쪽파, 알릴 화합물 맵잖아요. 매운 게 이제 알릴 성분인데 이제 그 매운 성분이 몸의 기능이 암 예방으로 작용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음식에 많이 들어가지만 이런 슬로우 푸드 위주로 먹지 않는 경우는 쪽파도 많이 못 먹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감귤류 뭐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역시 항산화, 항암 뭐 등등 기능이 이제 기능성이 있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뭐 비타민 C도 당연히 들어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헤스테리딘 같은 성분 같은 경우는 몸에서 산화 기능을 억제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제 가을 겨울에는 잘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늘 성분은 알릴 역시 맵잖아요. 매운 게 알릴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암 예방이라든가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킬 수 있고 알레르기 염증 반응도 뭐 저하시킬 수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늘은 우리가 많이 먹기도 하지만 아시아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좋은 식품 성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다음에 케일도 뭐 마찬가지로 뭐 폐기능이라든가 노화지연, 뭐 콜레스테롤 감소 등등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기 먹을 때도 케일이나 상추 등등에 이제 함께 먹으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다음 너무 많은데 뭐 양배추, 부추 보시면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 해가지고 뭐 느끼한 걸 먹을 때 같이 먹으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죠. 콜레스테롤 감소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구황식품 중에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부추 역시 좀 매우니까 알릴 화합물이고요. 양파도 약간 맵죠. 알릴 화합물이고 배, 수박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여러 가지 암에 뭐 예방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수박도 빨간 성분이니까 라이코펜 성분이고요. 그다음에 고구마 보시면은 베타카로틴, 노화지연 암 예방, 폐기능 향상. 혹시 고구마도 자색 식물이기 때문에 껍질째 먹었을 때 더 유익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금치, 포도 레스베라트롤, 뭐 쿼세틴 등등 뭐 안토시아닌도 들어있는데 이런 식으로 심장병 및 뭐 암 예방, 오염물질과 뭐 흡연으로부터 폐 보호해가지고 다양한 과채류를 좀 챙겨 먹자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파이토케미컬 넘어가서 이제 당알코올 해가지고 당은 슈거, 알코올 그대로 알코올인데 뭐 여러분들 뭐 자일리톨 해가지고 뭐 껌이긴 한데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일리톨이 이제 소위 말하는 당알코올인데 여기 보시면은 저칼로리 세 번째 줄에 칼로리는 낮고 똑같이 달긴 달다 해가지고
청량감 상승시키고 음료 제조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미생물에 발효되지 않아서 이빨이 안 썩기 때문에 충치 예방법으로 제조가 됐고 실제로 안 썩는다고 그렇게 임상실험까지 나온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기존에 썩었다는 사람도 있다면은 이걸 먹기 전에 이미 썩어 있었던 게 썩었다는 그런 재판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자리토는 실제로 이빨 썩는 그런 충치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달긴 달지만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기능성 식품으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알려져 있죠. 세 번째는 타우린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아실 거예요. 자양강장 뭔가 힘을 부여할 수 있다 해가지고 황을 함유하는 아미노산으로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아미노산의 대사물질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의 신경과 뇌 발달에도 필요하다 등등 모유에도 함유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분유가 아닌 모유를 먹으라는 이유에도 타우린 성분이 들어있다라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분유에 넣을 수도 있지만 그건 자연 타우린이 아니겠죠. 그다음은 뭐 기타로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죠. 뭐 인삼이나 홍삼 등등 생체 방어력 증가, 면역력 증가, 뭐 항암 효과, 뭐 항산화 효과 등등 피를 맑게 하는 혈액 정화 효과 등등 여러 가지 있겠죠. 인삼이 몸에 안 맞는 사람들은 9번 구중구포했던 그런 홍삼을 드셨을 때는 좀 더 부작용이 없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영지버섯 당연히 뭐 귀한 분께 선물을 많이 하잖아요. 노화 방지, 항암 효과, 면역 증강, 항염증 효과, 항산화 효과까지 역시 피를 맑게 해주기 때문에 인체에 힘을 부여할 수 있다는 거. 유산균의 행용이 알려져서 음료가 활성화되고 있다. 요즘은 대장 건강이 워낙 안 좋고 장내 건강, 장내 균총 여러 가지 장내 세균의 뭐 균형 등등 여러 가지 나오기 때문에 뭐 프로바이오틱스 등등 많이 활성화되어서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그게 소위 말하는 유산균의 그런 기능을 좀 더 발휘하기 위한 그런 개념일 텐데 뭔가 설사든 변비든 간에 우리 생활 습관 중에서 뭔가 그 두 가지가 원활하지 않을 때 너무 설사가 잦던지 변비가 너무 잦을 때 이제 그런 괴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장내 균총에 유산균이 소위 말하는 유익균이 좀 더 우위를 점하고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유익균이 좀 부족할 때 장내 균총이라는 건 인테스티널 마이크로플로라 해가지고 장내 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몸에 저 유익균이 있을 거고 몸에 해로운 유해균이 있을 텐데 유산균이라는 건 소위 말하는 뭐 유산균, 유익균이나 유산균 또는 뭐 비피더스균 등등이 되겠고 유해균이라는 건 뭐 대장균 또는 뭐 식중독균 등등이 되겠죠. 근데 유해균이 많을 경우 설사를 유발하거나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고 유산균이 많을 경우에는 좋은 변을 보게 되고 또 좋은 입맛도 유지하게 되고 몸이 가벼운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 텐데 그 밸런스가 안 맞아서 괴로울 경우에 유산균을 좀 더 과하게 챙겨 먹어야 된다는 개념으로 이제 기능식품으로 많이 발전하게 됐고 현재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까지 이렇게 가루를 해가지고 이제 좀 고가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정제되어 있는 이런 커머셜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겠지만 원천적으로 우리가 유산균이라고 하는 세부 단위로 나눠졌을 때 이게 몸에 많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산균의 먹이가 될 수 있을 만한 식이섬유 섭취를 잘 했을 때 몸 안에서 유산균이 또 생기게 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도 역시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많이 부족한 경우는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를 같이 섭취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뭔가 영원히 그렇게 서플리먼트에 보조받아서 지낼 수는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좋은 우리가 일상적인 식생활으로도 좋은 변보는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알맞은 장내균총을 몸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미국의 건강기능식품 개발 하나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이런 채소와 과일 등을 많이 먹으라고 권장을 했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하루에 두 번째 주 됐죠. 5가지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먹으라는 캠페인을 주도했어요. 그래서 식탁 위에 빨강, 주황, 노랑, 초록 등의 검푸른색 등등을 많이 먹도록 권장을 했고 자연식품을 먹으라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건강기능식품을 챙겨 먹으라는 게 아니라 식탁 위에
식탁 위에 먹으란 얘기니까 일상적인 식사에 이런 걸 포함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빨간색은 다 아시는 뭐 이런 토마토, 수박, 딸기 아까 설명드렸던 주황색은 너무 많고 초록색 너무 많겠죠. 흰색 양배추, 무, 배우버섯, 검푸른색 포도, 가지, 블루베리 등등 이렇게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래전부터 이렇게 먹으라 하던 이유는 뭐냐면 이런 기능들이 전부 다 항산화 작용을 하게 되고 항산화에 의해서 몸 안에서 항염 작용과 항암 작용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산화를 막아주는 것을 암 예방의 기초를 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습관을 잘 응용받아서 건강기능식품 먹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잘 챙겨 먹는 첫 번째 식사에서 일상적인 식사에서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의 색깔을 밸런스를 잘 맞춰가지고 식탁을 꾸미는 것부터가 현명한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고기도 중요하겠지만 단백질 때문에 근데 고기 외에 부식으로서 이런 채소와 과일을 잘 균형 있게 우리가 잘 챙긴다면 우리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0분 정도 됐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30분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